평생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온 철수. 딸 다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예비 시댁에게는 무시와 멸시만 받는다. 상견례에서, 웨딩드레스 샵에서, 결혼식장에서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철수. 하지만 딸이 뺨을 맞는 순간 철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가 숨겨왔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든 게 뒤집힌다. 수백억 대 토지 보유자, 개발 지구 최대 투자자. 철수는 왜 이 모든 걸 숨겼을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감동과 사이다가 공존하는 이야기.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철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고 작은 원룸의 낡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씻으면서도 소리를 최대한 죽인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딸을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48이라기엔 너무 늙어 보이는데 주름이 깊게 파였고 눈가는 항상 피곤해 보인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으면서 세수를 마치고 작업복을 입으며 작게 중얼거린다. 오늘도 힘내자.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철수의 머릿속엔 한 사람만 떠오른다. 딸 다인이다. 27해 전 철수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따뜻해졌다. 결혼하고 딸을 낳고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행복은 너무 짧았다. 다인이 3살 되던 해 아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로 모았던 돈은 다 쓰고 빚만 남았으며 장례식장에서 철수는 어린 딸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인이, 잘 부탁해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요. 그날부터 철수의 인생은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남았다. 딸을 잘 키우는 것.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으면서 점심시간엔 싸온 도시락을 빠르게 먹고 다시 일터로 향한다. 해가 지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밤 11시까지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고 분류하지만 철수는 지친 내색을 하지 않는다. 두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점점 구부정해졌으며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지만 집에 돌아와. 잠든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철수는 딸의 이불을 덮어주며 작게 속삭인다. 다인아, 아빠가 꼭 너 잘 키울게. 다인이 9살 되던 생일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난 철수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철수는 그 편지를 지갑 속 깊은 곳에 고이 접어 넣었고 지금도 가끔 꺼내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늘 환하게 웃는다. 우리 다인이가 최고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다인은 건강하게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철수는 주말도 없이 일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엔 가지 않으면서 오직 딸의 미래만을 위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결심했다. 다인이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몇 년 전 철수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골에 작은 땅을 샀는데 평당 가격도 싸고 위치도 외진 곳이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거긴 개발 절대 안 돼. 돈 버리는 거야.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신문에서 본 기사 하나가 마음에 걸렸고 그 지역이 언젠가 발전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무엇보다 딸이 결혼할 때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다인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뭔가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 그렇게 산 땅은 몇 년 동안 그저 풀만 무성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철수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으면서 묵묵히 일했고 딸에게도 그 땅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석 달 전 정부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철수가 산 땅이 정확히 그 개발 구역 한가운데 포함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땅값은 수천 배로 뛰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쏟아졌고 어느 중개인은 수백억에 사겠다며 찾아왔지만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팔면 평생 놀고 먹는데 왜 안 팔아요? 하지만 철수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딸 다인이 진짜 행복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쓰고 싶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철수는 여전히 월세방에 살고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 아무도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걸 모른다. 저녁 다인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아빠는? 응. 아빠도 현장에서 먹었어. 맛있게 먹었고. 다인은 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철수는 밝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다인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아빠는 아무 걱정 없어. 철수는 속으로 다짐한다. 다인아, 내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아빠가 꼭 지켜줄게. 내가 힘들 때,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 아빠가 나타날게. 밤이 깊어가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짓는다. 딸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곧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다인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철수는 현장 일을 일찍 마치고 졸업식장으로 달려갔다.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를 닦았는데 거울을 보니 영 어색했지만 딸의 큰 날이라 마음만은 설렜다. 졸업식장 앞에서 다인을 기다리던 철수는 딸이 한 남자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다인의 얼굴이 밝게 빛났고 옆에 선 남자는 말끔한 정장에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철수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악수하는 손에 힘이 없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철수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버지의 본능이 속삭였다. 뭔가 이상한데? 며칠 후 다인이 준호를 집으로 데려왔다. 좁은 원룸이 부끄러웠지만 철수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고 마트에서 산 고기를 구우며 준호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준호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아,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 배우고 있어요. 준호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쳤는데 어딘가 허세처럼 들렸다. 철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더 구웠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다인은 행복해 보였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였고 이야기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찡했지만 딸이 좋아한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장소는 시내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철수는 평소 입던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룸에는 이미 준호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 윤 여사는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고 아버지 박상무는
고급 시계를 찬 손으로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머, 오셨어요? 윤 여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밝았지만 철수를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박상무는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고 철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반갑습니다. 다인이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네네. 앉으세요, 편하게. 윤 여사는 메뉴판을 펼치더니 웨이터를 불렀는데 주문하는 음식 이름들이 철수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프랑스어인지 이탈리아어인지 외국어가 섞인 요리명들이 쏟아졌고 철수는 그저 물만 마셨다.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다. 박상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다. 다인 아버님은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철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사업이랄 건 없고요. 그냥 현장에서 일 좀 합니다. 현장이요? 윤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고 박상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물었다. 아, 건설 쪽이세요? 네, 그냥 일용직으로요. 순간 윤 여사와 박상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시선 속엔 명백한 실망이 담겨 있었고 철수는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인이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만 철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집은 어디 사세요? 윤 여사가 물었고 철수는 작게 대답했다.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 월세요? 윤 여사는 콧방울을 치켜세우며 준호를 힐끔 쳐다봤고 박상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요즘 집 하나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 그 말이 작았지만 철수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이 저절로 떨렸지만 철수는 꾹 참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다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준호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윤 여사가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는데 복도에서 다인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인 씨, 우리 준호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앞으로 결혼 준비하려면 집이며 혼수며 준비할 게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신부 측 형편이 좀 걱정되네요.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철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다. 레스토랑을 나오며 철수는 다인에게 말했다. 다인아,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아빠,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예요. 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철수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준호가 너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아버지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철수가 모르는 게 있었다. 박상무의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빚이 수십억에 달했다. 윤 여사와 박상무는 다인과의 결혼을 통해 혼수 명목으로 돈을 끌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준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준호가 다인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상견례 빨리 하자고 하시는데 어때? 그래? 좋아. 다인은 밝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다. 아버지가 또 무시당할까봐, 아버지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준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기에 다인은 용기를 냈다. 철수는 그런 딸의 마음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딸이 행복하다면 자신이 조금 무시당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철수의 지갑 속엔 여전히 그 땅 문서가 들어 있었고 그 땅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었다. 철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딸이 정말 필요할 때 꺼내 보일 생각이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장소는 시내 고급 웨딩홀의 VIP룸이었는데 준호 측에서 정한 곳이라 철수는 그저 따라갈 뿐이었다. 상견례 전날 밤 철수는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고 낡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일은 실수하지 말아야 해. 다인이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고 몇 번이나 다시 매야 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다음 날 웨딩홀에 도착한 철수와 다인은 VIP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에서 이미 윤 여사와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날카로운 톤이었다. 다인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상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옆에 서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철수가 들어오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철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윤 여사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대꾸했다. 앉으세요. 분위기가 냉랭했다. 테이블 위엔 이미 고급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윤 여사는 그걸 집어들더니 웨이터를 불러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고 윤 여사는 철수를 힐끔 쳐다보며 덧붙였다. 상견례인데 너무 싸구려로 먹으면 나중에 소문나잖아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인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박상무가 안경을 고쳤으며 철수에게 물었다. 그래서 다인 아버님은 정확히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일용직이요? 박상무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고 윤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철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집은 작아세요? 윤 여사가 다시 물었고 철수는 작게 대답했다. 월세입니다. 아이고, 월세. 윤 여사는 혀를 차며 준호를 쳐다봤는데 그 시선엔 이런 집안과 결혼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다인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차례로 테이블에 올려졌는데 철수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다인을 따라했다. 포크와 나이프를 쥔 손이 자꾸 떨렸고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박상무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다인 씨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제가 일해서 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박상무의 말은 동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무시가 담겨 있었다. 윤 여사가 끼어들며 말했다. 우리 준호는 유학도 다녀왔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면 다인 씨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다인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그건 알죠.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박상무가 거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신랑 측에서 다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부 측 형편이 여의치 않으시니까. 그 말에 철수의 손이 멈췄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상무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참았다. 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윤 여사는 차갑게 말하며 냅킨으로 입을 닦았고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철수는 모든 걸 참았다.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다. 무시당하는 게 익숙했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번에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철수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박상무의 회사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채권자들이 회사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은행 대출은 연체됐고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었다. 윤 여사와 박상무는 다인 집안에서 혼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준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상견례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며 윤 여사가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신부 측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공사판 노동자래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식 웃었고 철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다인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이나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왔지만 딸 앞에서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말없이 걸었다. 다인이 옆에서 계속 아빠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철수의 주머니 속엔 여전히 땅 문서가 들어 있었고 그 땅의 가치는 이미 수백억을 넘어섰다. 철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딸이 들을까봐, 딸이 걱정할까봐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딸을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 철수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다인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다. 준호와 윤 여사가 함께 나왔는데 철수는 일이 있다며 오지 못했다. 사실은 또 무시당할까봐 스스로 피한 것이었고 다인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드레스샵에 들어서자 화려한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다인의 눈이 한 드레스에 멈췄는데 순백색의 심플한 디자인에 레이스가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 드레스는 어머니가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와 비슷한 느낌이었고 다인은 오래전 본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드레스로 하고 싶어요. 다인이 말하자 직원이 드레스를 꺼내 보여줬다. 다인은 드레스를 가슴에 대보며 거울을 봤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제가 결혼해요. 엄마처럼 예쁜 신부 될게요. 하지만 윤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촌스러운 디자인을 고르다니. 어머니, 저는 이 드레스가 좋은데요. 안 돼요. 우리 가족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걸 입으면 창피해. 윤 여사는 다인의 손에서 드레스를 낚아채듯 빼앗았고 직원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저기 제일 비싼 걸로 보여줘요. 직원이 당황하며 다른 드레스를 가져왔는데 화려한 장식과 큰 치마가 달린 웨딩드레스였다. 가격표를 보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다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비싸요. 저는 처음 본 드레스가 좋아요. 다인 씨, 결혼은 평생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윤 여사는 단호하게 말하며 직원에게 끄덕였고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인이 준호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준호는 눈을 피했다. 준호 씨, 나는 처음 드레스가 좋은데. 엄마가 좋다는데 그걸로 하자. 어차피 예쁘잖아. 준호의 말에 다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고 윤 여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만이 중요해 보였다. 다인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눈물이 차올랐다. 이 드레스로 결정할게요. 윤 여사가 직원에게 말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서를 준비했다. 그때 윤 여사가 다인에게 차갑게 말했다. 계산은 신랑 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신랑 쪽에서 내야죠. 네? 다인은 당황했다. 원래 웨딩드레스는 신부가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데 윤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신부 측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자신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느껴져 수치심이 밀려왔다. 준호는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다인은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다. 계산이 끝나고 드레스샵을 나오며 윤 여사가 직원에게 작게 귓속말을 했다. 저쪽 계산은 전부 신랑 측으로 넘기세요. 혼수 명목으로 청구서 따로 만들고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지만 윤 여사는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다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인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드레스 골랐어요. 그래? 예쁜 거 골랐어? 응, 근데 제가 원하던 건 아니에요. 철수는 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딸이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라 생각했고 억지로 캐묻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우리 다인이가 제일 예쁠 거야. 다인은 아버지를 안으며 조용히 울었다. 철수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결심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잘못됐어. 며칠 후 철수는 조용히 박상무의 회사를 알아봤다.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 박상무의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채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것이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은행 대출은 연체 상태였다. 그 사람들 혼수 명목으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지인의 말에 철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끌어올랐고 딸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간 딸만 상처받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철수는 참았다. 하지만 지갑 속 땅 문서를 꺼내보며 생각했다. 다인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절대 내가 이용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아. 그날 밤 철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있었는데 아내는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철수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딸이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철수는 답을 알고 있었다. 딸을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걸. 철수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철수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이고 그때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걸.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그날은 곧 올 것이다. 철수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고 오랜 시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이제 폭발 직전까지 와 있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철수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가슴속에선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늘 그랬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인아, 예쁜 신부 될 거야. 아빠, 정말 괜찮아요?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빠는 괜찮아. 내 결혼식인데 기쁘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철수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는데 손이 계속 떨렸다. 넥타이를 매다가 몇 번이나 다시 해야 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웨딩홀에 도착하자 이미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준호 측 하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철수 측 하객들은 소박한 차림이었다. 그 대비가 너무 명확해서 철수는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안으로 들어갔다. 신부 대기실에서 다인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윤 여사가 고른 화려한 드레스였는데 다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철수가 들어서자 다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빠, 어때요?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철수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하는데 왜인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고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인아,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알지? 응, 알아요. 사랑해요, 아빠. 밖으로 나오자 웨딩홀 복도에서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는데 철수는 그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다. 윤 여사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신부 측?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공사판 노동자래요. 집도 월세고. 하객 몇몇이 피식 웃었고 누군가 말했다. 그런데 결혼은 왜 하래요? 글쎄요, 우리 준호가 착해서 그러는 거죠. 솔직히 우리 집안에서 손해보는 결혼이에요. 철수의 손이 떨렸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오늘은 딸의 날이니까, 딸이 행복해야 하니까. 식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철수는 구두를 닦기 위해 화장실에 들렀다. 거울 앞에 서서 구두를 닦는데 손가락이 구두 굽에 긁혀 피가 났다. 피가 흘렀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고 계속 닦았다. 구두가 깨끗해져야 딸이 창피당하지 않을 것 같았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철수는 손가락을 휴지로 감싸고 밖으로 나왔다. 식장에선 이미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준비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철수는 신랑 대기실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준호의 목소리였다. 엄마, 오늘만 넘기면 되는 거지? 그래, 혼수 명목으로 청구서 넘기면 최소 몇 적은 받아낼 수 있어. 그 돈으로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박상무의 목소리도 들렸다. 다행이야, 저쪽이 순진해서. 철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 딸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처음부터 돈만 노렸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손가락의 상처에서 피가 더 흘렀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식이 시작됐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가 말을 시작했는데 철수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다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철수는 알았다. 주례의 말이 끝나고 양가 부모가 인사하는 순서가 왔다. 철수와 윤 여사, 박상무가 단상에 올랐는데 윤 여사가 작게 속삭였다. 오늘 끝나고 혼수 비용 청구서 드릴 테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 하객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부 아버지, 저 사람 일에 가난하다던데. 쯧쯧,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다니. 철수는 참았다. 하지만 식이 끝나갈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준호가 다인에게 작게 말하는 게 마이크에 실려 들렸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자존심 상하잖아. 좀 맞춰드려. 다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계에 도달했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아버지 무시하지 마.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야.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이 다인을 바라봤고 윤 여사가 단상으로 올라와 다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저없이 다인의 뺨을 때렸다. 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인은 비틀거렸고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윤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어디서 기어오르려고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철수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모든 걸 보고 있었다. 딸이 맞는 순간 철수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객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쏠렸고 윤 여사도 철수를 보며 비웃었다.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달랐다.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고 더 이상 참는 모습이 아니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식장 전체가 그 목소리에 집중했다. 준비해주세요. 오늘 바로 시작합시다. 윤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뭘 준비해요? 또 무슨 일용직 친구라도 불러요?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고 식장 입구를 바라봤다. 그리고 몇 분 후 식장 문이 열렸다. 검은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뒤로 고급 차들이 웨딩홀 앞에 줄지어 섰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윤 여사와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저 차들 봐. 전부 최고급 차량인데. 철수는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구부정한 걸음이 아니었고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드러낼 준비가 된 아버지의 걸음이었다. 검은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총 10명이 넘는 인원이었고 모두 같은 옷차림에 같은 자세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훈련된 경호팀 같았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저렇게 많이 와? 그때 식장 앞쪽에서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꺼내 보이며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대한개발공사 이사 김민수입니다. 김철수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철수를 바라봤고 윤 여사와 박상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다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철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고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져 있었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고 식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김민수가 90도로 인사했다. 회장님, 준비된 서류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윤 여사와 박상무를 바라봤다. 윤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회장이라니 그게 무슨. 제 소개를 다시 해야겠네요. 철수가 말을 끊었다. 식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고 철수는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지구 최대 토지 보유자이자 대한개발공사의 최대 투자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소리쳤다. 진짜네. 신문에 나왔던 그 사람이야. 개발지구 땅 소유주 명단의 김철수 맞아. 이 사람이야. 윤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상무는 넥타이를 풀며 식은 땅을 흘렸다. 철수는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을 꺼냈다. 박상무 씨, 이거 아시죠? 그것은 박상무 회사의 채권 목록이었다. 은행 대출, 개인 채권, 밀린 월급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총액은 50억이 넘었다.
박상무의 손이 떨렸다. 그건 이 채권들 제가 전부 인수했습니다. 철수의 말에 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김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내 박상무에게 내밀었고 냉정하게 말했다. 박상무 씨, 회사 채권 회수 통보서입니다. 오늘부로 전액 상환 요구하며 불이행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박상무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손이 너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윤 여사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요? 철수가 윤 여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고 차갑게 빛났다. 당신들이 제 딸을 이용하려 한 건 갑자기가 아니었나 보죠. 처음부터 계획이었잖아요. 혼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제 딸을 ATM처럼 쓰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요? 철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드레스샵에서 받은 청구서였는데 실제 가격의 3배로 부풀려져 있었고 혼수 항목으로 수억 원이 청구돼 있었다. 이것도 아닌가요? 웨딩드레스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으로 청구하고 없지도 않은 혼수 항목들을 만들어서 청구하려 했죠.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윤 여사는 말문이 막혔고 박상무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호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는데 다인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철수는 다인에게 다가갔다. 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철수는 조용히 딸의 뺨을 닦아주며 말했다. 다인아,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말 안 한 건 내가 순수하게 사랑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어. 아빠, 근데 저 사람들은 달랐어. 저들은 처음부터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돈만 노렸어. 철수는 다시 윤 여사와 박상무를 바라봤다.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딸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얼마든 땅이 얼마나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 딸이 행복한 거고 제 딸이 존중받는 겁니다. 박상무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회사가 망하면 저희 가족이 가족이요? 철수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다. 당신들은 제 딸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시하고 깔보고 이용하려고만 했잖아요. 윤 여사도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김민수가 다가와 작게 말했다. 회장님, 보안팀이 대기 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분들 나가시게 해주세요. 오늘 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보안팀이 움직였다. 윤 여사와 박상무를 부축해 식장 밖으로 데려갔고 준호도 비틀거리며 따라갔다. 하객들은 그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지켜봤고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다. 그 박수가 점점 커졌다. 하나둘씩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식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철수는 그 박수를 받으며 딸을 꼭 안았다. 다인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다인은 아버지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울었다. 철수도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엔 참지 않았다.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딸이 상처받았다는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김민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딸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철수는 딸의 손을 잡고 식장을 나왔다. 밖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철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딸이었고 딸이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차에 타며 철수가 말했다. 다인아,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응. 아빠, 차가 출발했고 웨딩홀은 점점 멀어졌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고 딸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철수와 다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만 바라봤다. 운전기사는 조용히 차를 몰았고 뒷좌석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결국 다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철수는 딸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인이 계속 말했다. 왜 말 안 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빠는 늘 제게 미안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이 자신을 미안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게, 자신이 부족한 아버지라고 느꼈다는 게 너무 아팠다. 철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다. 다인아, 아빠가 돈이 없을 땐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근데 말이야. 아빠는 내가 돈 때문에 아빠를 보는 게 싫었어. 아빠가 가진 게 많아서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여서 좋아해 주길 바랐어. 다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철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준호가 널 진짜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 아버지가 가난해도, 그래도 널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빠, 미안해. 다인아,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났지? 내가 상처받는 걸 보면서도 참았어. 그게 아빠의 잘못이야. 다인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준호가 절 정말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철수는 딸을 꼭 안았다. 딸의 어깨가 흔들렸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철수도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엔 참지 않았다. 딸 앞에서 울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인아, 아빠는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야. 아빠가 평생 널 키우면서 느낀 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야. 응, 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너를 보는 순간 아빠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너 때문에 아빠가 견딘 거야. 다인이 아버지를 더 꽉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다인아. 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은 철수가 살던 작은 원룸이 아니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였고 고급스러운 외관이 햇빛에 반짝였다. 다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네, 철수는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철수가 말했다. 아빠가 땅을 팔았어. 일부만.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지. 아빠, 내가 언젠가 결혼할 때 제대로 된 집에서 출발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아빠도 이제 허리 좀 펴고 살고 싶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새 가구들이 깔끔하게 배치돼 있었다. 다인은 입을 벌린 채 주변을 둘러봤고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아빠, 이게 다 진짜예요? 응, 진짜야. 이제 우리 집이야. 다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돌아봤다. 부엌도 방도 화장실도 모두 깨끗하고 새 것이었다. 작은 방에는 다인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고 안에는 다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꾸며진 방이 있었다. 아빠가 직접 골랐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다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부드러운 침대였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졌다. 다인은 베개를 안고 한참을 울었고 철수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다. 한참 후 다인이 진정되자 거실로 나왔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다인이 옆에 앉자 철수가 차를 건넸다. 마셔 진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고 따뜻했다. 다인이 먼저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뭐, 결혼도 취소됐고 사람들한테 창피한 모습 다 보였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인아, 오늘 내가 보여준 건 창피한 모습이 아니야. 용기였어. 용기요? 응. 내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소리친 거, 그게 용기야. 내가 잘못된 결혼을 멈춘 거, 그것도 용기야. 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이야.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언젠가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럴까요? 물론이지. 우리 다인이가 얼마나 멋진데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잖아. 다인이 처음으로 웃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다. 철수도 따라 웃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빠, 제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내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밤이 깊어갔다. 다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철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다.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지?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다인의 방에서 불이 꺼졌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있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다인의 사진, 다인이 쓴 편지들이 고이 보관돼 있었다. 철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며 미소 지었다. 다인아, 아빠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평생 너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야.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철수는 사진첩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철수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딸을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몇 달이 흘렀다. 다인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고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새 집에서 다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철수는 그런 딸을 보며 안도했다. 어느 날 아침 다인이 거실로 나오니 철수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일어났어. 오늘 날씨 좋다 같이 산책할까? 좋아요, 아빠.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다인은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아빠, 행복해요? 응, 행복해. 너랑 이렇게 걷는 게 제일 행복해. 저도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다인이 작게 말했다. 아빠, 저 사실 무서웠어요. 결혼식 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근데 아빠가 나타났을 때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아빠가 절 지켜준다는 걸 알았어요. 철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다인아,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힘들 때,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아빠는 항상 여기 있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두 사람 앞으로 떨어졌다. 다인은 낙엽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아빠,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충분히 강해. 며칠 후 다인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였는데 다인이 좋아하는 일이었다. 첫 출근 날 철수는 딸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말했다. 힘내. 잘할 수 있어. 고마워요, 아빠. 다녀올게요. 다인이 나가고 철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딸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다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얼굴이 밝았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 제가 만들게요. 아빠한테 보답하고 싶어요. 다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고 철수는 소파에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봤다. 딸이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같았다. 저녁을 먹으며 다인이 말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준호 일도 그 결혼식 일도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아빠가 있으니까요. 아빠가 제 곁에 있다는 게 제일 큰 힘이에요.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다인아, 고마워. 아빠가 더 고마워. 뭐가요? 내가 아빠를 용서해줘서.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고 내가 상처받는 걸 봐야 했어서 미안해. 다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완벽했어요.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나 주셨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철수가 다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내 엄마가 남긴 거야. 다인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다인의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였고 철수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다인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걸 주라고. 다인은 반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짜 행복할 때 이 반지를 끼게 될 거야. 고마워요, 아빠. 다인은 반지를 소중히 상자에 넣고 아버지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몇 주 후 다인의 회사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신입 환영회였는데 다인은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팀 강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집팀 김다인이에요. 민호는 친절했고 진솔했다. 다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었고 다인도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다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을 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요. 근데 저 아직은 천천히 하려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진짜가 나타나면 알게 될 거야. 응, 알아요. 시간이 더 흘렀다. 다인과 민호는 친구가 됐고 조금씩 가까워졌다. 민호는 다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다인을 받아들였다. 다인은 그런 민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다인이 민호를 집에 데려왔다. 철수는 민호를 처음 봤을 때 준호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 민호의 눈빛은 진실했고 다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민호라고 합니다. 반갑네. 편하게 앉아. 민호는 긴장했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가난하진 않지만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것, 다인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것. 철수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다인 씨를 소중히 할게요. 철수는 민호의 눈을 보며 진심을 느꼈다. 좋아. 우리 딸 잘 부탁해.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철수에게 존중을 보였고 다인을 배려했다. 철수는 그런 민호를 보며 안심했다. 민호가 돌아가고 다인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어땠어요? 좋은 사람 같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딸이 다시 웃고 있어. 이번엔 진짜야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바람이 불었고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몇 년 후, 다인과 민호는 결혼하기로 했다. 이번엔 조용한 결혼식이었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웨딩홀이 아닌 작은 예식장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다인은 엄마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리고 손에는 엄마가 남긴 반지를 끼었다. 철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인아, 행복해라. 응, 아빠 행복할게요. 단상에 선 다인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례가 말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인과 민호는 서로에게 서약했고 반지를 교환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철수는 앞자리에서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식이 끝나고 다인이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빠, 저 진짜 행복해요. 그래, 보여.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절 지켜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철수는 딸을 꼭 안았다. 다인아,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야. 내가 그걸 알아줘서 아빠는 행복해. 알아요, 이제 알아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다인을 배웅하며 철수는 손을 흔들었다. 다인도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고 차가 점점 멀어졌다. 철수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딸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작게 말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어. 이번엔 진짜야 진짜 좋은 사람한테 보냈어.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고 철수도 따라 웃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철수는 그 노을을 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딸은 행복하고 아버지는 안심했고 가족은 지켜졌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철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그렇게 철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다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고 그 이야기는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었다.